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페인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니아로 달리 불리곤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페인과 매니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슴손님, 레당님 자리하셨고요. 이번에 특별히 또 게임에 또 일가견 있으신 우리 곱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곱슬이라고 합니다. 지난 방송 때 이제 내용 잘 들어보고 있다가 저도 한번 같이 재밌게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곱슬님, 그 지난주에 슴손님하고 레당님은 그 개인의 덕력들을 한번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우리 곱슬님도 나는 이 정도 게임을 해봤다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게임을 중상위권 레벨 정도까지밖에 올리는 게 없어서 저 딱히 막 뭐라고 이렇게 상위급의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냥 재미있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건강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게임 주로 하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파 온라인 3나 아니면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게임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식 디아블로 3도 가끔씩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거 주로 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는 그 예전에 전 스타크래프트를 좀 재밌게 해서 스타크래프트 2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확장팩 나와서 그 시나리오 깨는 재미로 좀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너무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할 얘기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많은 얘기들을 못 하고 끝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 게임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란 주제를 갖고 얘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저도 인사할게요. 닥터리께서 인사 안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닥터리를 제가 싫어해서 배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워낙 이런 이제 식으로 완전히 저를 아니죠. 존재감이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당연히 계실 네.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저희도 소개 안 이제 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쳐다도 안 보고 나올 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들켰나?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우리 이제 여기 다 나름 게임 매니아들이잖아요. 게임 페인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네. 우리들이 매니아라고 하시주시죠. 네? 매니아라고 하시죠. 매니아라고 하죠. 네, 이제 제가 게임 페인 하겠습니다. 마니아로서 게임 중에서는 덕후라는 말 안 쓰나요? 덕후도 게임 있죠. 네. 덕이라는 얘기보다는 네. 덕은 좀 유저, 아름다워 보이네요. 하드 유저 정도 개덕. 네. 순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하드 유저.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패널분과 함께 이제 게임 매니아로서 우리들의 삶과 인생 좀 무거운 주제인가요? 너무 이런 슬픈데 얘기를 진짜 큰일 게임과 났네. 인생.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이제 시작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아까 하드 유저라는 표현도 쓰시고 이제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남들한테 조금 부정적인 시선, 이제 왜곡된 시선, 불편한 시선 등등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슴손님부터 예. 그 본인의 약간 그런 경험담 얘기하면서 저는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할 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일단 시선, 안 좋은 시선.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익명이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는데 사실 그게 게임 때문이에요. 정말 예, 게임 때문입니다. 졌다 내가.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말을 못 해요. 왜냐면 그렇지. 학교 왜 그만뒀어라고 물어보면 그냥 다니기 싫어서요라고는 말할 수 있죠. 차라리 금발 벗어 죽었어요가 낫겠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 좀 놀았구나 약간 이런 그렇지. 뉘앙스를 왜 많이 그런지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이해가 안 근데 돼. 저는 그거를 변명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게임 얘기가 혹시 좀 프로게이머 같은 거를 이렇게 지망했던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정유라였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게임 회사를 차려줬겠지. 13년 전, 14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프로게이머와 같은 인식도 아닐 뿐더러 게임의 자체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소개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한창 연습 과정이었어요. 이제 게임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밤샘 연습을 하고 막 이럴 때죠. 그럼 밤샘 하고 일단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학교로 가면 자거나 아니면 퀭한 눈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쟤 이상하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 호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그 밤에 연습하고 있는 걸 네, 모르시고. 모르시죠 당연히. 부모님도 모르시죠. 아, 부모님도 모르시고. 네, 부모님은 모르지. 그냥 본인과 코치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이 쟤 분명 본드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제가 그럴 수 있죠. 저렇게 쾌한 눈으로 가지고 야. 저럴 수가 없다. 요즘 애들 본드 안 해요. 요즘 애들 옛날 돌았을 때 얘기 지금. 본드가 언제 뜨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본드를 하는 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를 밟으셨죠. 저를 미행한 거예요. 아. 이게 연습하는 공간에 딱 오셨는데 그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회 당일이었어요. 아, 또 그래서- 드라마네 드라마. 네, 대회 당일이었는데 그 이제 팬분들이 뒤에서 많이 구경도 해주시고 막 이럴 때였죠. 네. 근데 그날 이겼어요. 그래서 뒤에 막 팬이 막 박수치고 막 그럴 때였죠. 막 화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너 학교를 그만둬라.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일단 해라. 아무런 뭐 너에게 공부가 관심이 없을 것 같으니 뭐 그만둬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뭐 그만뒀던 건데 이 에피소드를 네. 잘 얘기를 못해요. 음. 인식이 좀 안 좋은 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그럴 생각에서. 것도 없는 게 그 프로 골프 선수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홈스쿨링으로 이렇게 대회들을 다니면서 다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잖아요. 골프는요 인식 있어 자체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네, 좀 돈도 달랐어요. 있고 뭐 골프채도 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아무래도 게임도 네트워크도 연결해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 인식이 사실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말하지 못하는 어떤 치부와 같은 존재인데 이제는 조금 다행인 게 게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게임 좋아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게임으로 이제 논문도 쓰셨는데 예. 성공한 거죠. 너무 부럽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고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네. 레당님께서도 뭐 이런 비슷한 일이라든지. 저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하게 즐기질 못하는 사람이라서 주로 연애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어떤 문제 기대되는데요. 있죠. 네. 저는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그 간극, 그 사랑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의 간극을 네.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보통 이별하고 나면 후회가 남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게임을 안 했으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자꾸 남더라고요. 그 이제 아주 오래된 여자친구가 제가 와우를 하고 있을 때 제 네네. 소파에 누워서 네. 이게 이해가 안 됐겠죠. 제가 생각해도 나쁜 새끼예요. 근데 어깨에 딱 손을 올리고서 아주 전형적인 질문 네. 진짜 오빠 게임이야 나야? 물어보는데 아니 그 답은 누가 들어 솔직히 너지. 내가 게임을 택하느냐 살아있지도 않은 건 넌 만지수라도 있잖아 내가. 그랬는데 개공감이다 진짜. 그 친구랑도 근데 보통은 하는 질문이 엄마야 나야잖아요. 제가 엄마를 사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래 만약에 엄마가 아들아 게임이니 나니 게임인데 얘기할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많이 사랑하고요 저희 엄마. 근데 주위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랑들을 자꾸 이런 게임 때문에 놓치게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슬프고 많이 후회되는데도 아직 미쳤나 봐요.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뭐 레당님처럼 이렇게 게임에 이렇게 아주 뭐 게임 때문에 여자랑 헤어지지 않았어도 여자분들이 되게 불평불만 많이 갖는 것 중 하나가 남자가 이 게임에 막 몰두해갖고 뭐 시간 같은 거 잘 못 지키거나 뭐 까먹거나 이런 거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나름의 조절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일요일이 돼서 오빠 오늘 오후 4시에 뭐 어디 가자 하면은 그 전에 다 하죠. 그 전에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마련된 한 주의 컨텐츠를 미리 다 땡기는 거예요. 잠 줄여가면서. 그렇게는 충실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벤트, 오빠 내가 아파. 아니면 뭐 내가 급하게 뭐 해야 되는데 오빠의 도움이 필요해. 잠깐 근데 나와.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은 저는 그런 식의 앞서 미리 알려준 그게 없으면은 분명히
항상 생활 자체가 몇 시에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게임 같은 경우도. 네. 그럼 그거는 사람들과의 약속이거나 아니면 저가 하고 싶은 욕구가 이미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네. 항상 약간 그 게임 좋아하는 남자들의 로망 같기도 한데 같이 게임을 같이 저도, 하는 네. 여자친구를 로망. 만나고 왜- 싶다는 그런 나 사이버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시고. 예, 거의 그렇게 뭐 현실 세계와 완전 그냥 뭐 결합 이 정도는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로망이 참 있긴 저도 한데.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여자친구한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네. 그게 그 싸움의 시작이에요. 맞아. 가르치는 순간 이게 막 야 그것도 못해? 운전 가르칠 때처럼. 그렇죠. 운전 운전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예 그냥 숨기거나 네. 아니 뭐 포기하거나 음. 뭐 그렇게 되는 것 근데 같아요. 궁금하실 건데 제가 이걸 최근에 들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얘기예요. 아, 네. 살아있는 얘기. 그 얼마나 사이를 서프라이즈.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빠 나야 게임이야라고 그 네. 물어봤던 그 시절부터 알던 게임상의 지인 한 번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그분하고 저는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아직도 사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좀 이별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니 그렇게 게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여자친구랑 아직도 안 헤어졌냐. 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같이 하는 게 하나의 게임을. 방법이었어. 음. 근데 같이 하고 나니까 이게 남성 비하는 아니고요. 내가 남성인데 뭐 네. 여자친구가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가 서글프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방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성분들이 게임을 하는 거를 보면 되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면 네. 멋있죠. 그러니까 막 아니 뭐 화면상에서 여자가 보여주지. 게임한다고 오늘 네. 참 저기 여기에 이 자리에 여자가 없긴 그러네요. 한데 네. 여자가 게임한다는 게 이상할 건 아니죠. 그리고 네. 그 생업에 관계 없으면 취미나 이런 거는 남녀가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꼽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한 명이 힐러하고 한 명이 탱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여가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그때 이제 로망이다 진짜. 또 이제 캐릭터 바꿔가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몸탱 하는데 너무 피곤해. 그럼 나 뒤에 앉아서 계속 힐링. 여자친구를 탱커를 시킨다고요? 그렇죠. 아, 이게 저도 몬스터 앞에 세워두고? 아니 여자가 서 있나? 내 캐릭터가 서 있죠.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뭐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오락실 예전에 그뭐 신촌이나 이런 데가 아직 오락실 같은 게 있어요. 뭐 해화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럼 저는 주로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이제 펌프를 많이 하던 때인데 이렇게 알죠? DDR, 네. DDR.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되게 못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총 싸움 게임을 많이 했어요. 뭐 하우스 오브 네, 네, 데드나 하우스 뭐 오브 데드. 타임 크라이시스 이런 거 했는데 특히 저는 이제 타임 크라이시스 시리즈는 거의 다 잘하거든요. 거의 뭐 코인 하나에 거의 끝판 깨고 막 이런 다 정도인데 외우셨구나. 제가 그때 이제 신촌 연세대 앞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독수리 다방 앞에 오락실 큰 게 하나 있었어요. 독수리 다방 추억이 독수리 옛날에 다방 대학가 앞에 아케이드 게임 큰 네, 있어요. 오락실들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다방이 뭐지? 그게 이제 그 게임이 이제 타임 크라이시스 3인데 그게 이제 그건 좀 원코인으로 깨기가 힘든 게 뭐냐면 그게 영악하게 그 게임 제작사가 그건 반드시 2인용으로 해야 그 끝까지. 보스를 깰 수 있게끔 딱 구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 저도 본의 아니게 그 깨고 싶으면 한 번 더 이어야 돼요. 돈을 이어야 되는데 되게 아쉽죠. 근데 그때 저도 쓴 게 나랑 같이 게임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딱 게임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한 번 더 넣는 거 이러는 건데 그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친구 기다리려고 이제 가서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하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때 옆에서 넌지시 같이 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같이 이제 했죠. 아름답다. 네, 같이 했는데 이제 역시 그 여자분도 잘하고 저도 이제 얼마 하다 보니까 너무 일사천리하게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거의 이제 끝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니까 이제 뒤에 사람들도 좀 와서 보고 오랜만에 이제 그런 보스 난이도까지 가니까 그리고 그 문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도 이제 둘이 같이 딱 하니까 문제 없이 안 죽고 넘어가서 이제 엔딩을 딱 본 거예요. 소울메이트다. 근데 이제 딱 깨니까 이제 그분도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원코인으로 이렇게 끝판을 본 적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딱 깨자마자 서로 하이파이브 같은 거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찌릿! 왜 여자분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포옹을 하지 왜 하이파이브를 너무 그건 아니고. 하이파이브 할 때.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뜻깊은 시간이었다. 뭐 이런 멘트 치면서 그때 그 여자분과 차도 한 잔 마시고 헤어졌던 것 같긴 한데 오, 그분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혼자 왔나 봐요. 아, 그분도 매니아. 근데 왜 안 된 거야? 매니아셔. 매니였나 봐요. 예. 그거랑 현실하고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게임 즐기고 하면 좀 재밌고 즐겁겠구나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여자분도 근데 그 여자분과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여자 혼자 게임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본다. 에이, 그런 게 좀 그것도 꽤 있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잖아요. 지금. 오래전 가지고. 얘기.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덕분에 같이 해서 시선도 별로 안 느끼고 끝판도 깨고 즐거웠다. 근데 아케이드 게임 할 때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락실을 가는 걸 청소년 탈선의 온상처럼 봤거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집에서 하는 조그만 게임기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오락실에 가서 간 거를 내 동생이 어머니께 일러서 흠씬 혼나고 나서 며칠 후에 조그만 오락기를 하나 이렇게 집에 마련하게 된 건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오락실을 가면 불량 청소년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이 거 문제지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그 오락을 해서 벌어지는 문제를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락실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 학생이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군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여자가 앉아 있다 그러면 많이 그렇죠. 근데 뭐 하긴 요새는 뭐 여성분들끼리 뭐 서든어택 팀도 꾸려서 하고 막 잘해요. 그렇게 진짜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되게 잘하긴 하더라고요. 뒤에서 뭐 되게 엄청 잘하니까 갤러그 해봤어요 갤러그? 아니요, 갤러그 세대는 아닙니다. 아유 어떻게 거기까지 저희를 끌고 내려가시려고. 엑스리온, 그것도 안 해봤습니다. 제비우스. 제비우스 안 했어요. 알아도 대답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죠 닥터리 빼놓고 이제 슴소님이나 계속 빼요 빼. 난 제비우스 했어요 난. 뭐 레당님이나 이제 곱슬님께서는 제비우스 그래도 얼마나 주로 좋은 게임인데. 학창 시절에 오락실보다는 주로 이제 PC방에서 이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뭐 고등학교도 그때 뭐 방과 후에 가고 PC방 가고 이러지 않나요? PC방을 갔죠. 근데 혹시 이제 조절 못 해갖고 막 그때는 이제 그 출입 제한 시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있었죠. 10시. 10시인가요? 12시인가요? 10시였던 것 10시 같아요. 야. 네. 10시까지 사실 못 있었던 것 같아요. 밥 그래요? 먹으라고 항상 찾으셨어요. 약간 신데렐라처럼 그래도 6시 마음에 그런 타이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PC방에서 내가 이런 탈선까지 그렇고 뭐 이런 뭐 어쨌든 다르지 못한 행동 저는 뭐 있었을까요? 네. 저 숨소는 굉장히 또 좀 재밌는 일화가 또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자퇴하고 이제 프로를 지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근처 친구들이 다 자퇴하고 게임하는 친구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친구가 PC방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알바를. 그 친구는 당연히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네. 굉장히 뭐 합의해서 PC방 사장님과 합의해서 미성년자지만 야간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친구가 셔터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뭐 PC방 문을 닫아요. 그리고 친구들만 불러요. 그러고 그 안에서 이제 게임을 하죠. 그러면은 사장님은 모르게? 모르죠.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죠. 일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탈을 야, 해서 센데. 뭐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거기서 샤워도 하고 뭐 애들 아침에 이제 등교하기 전에 잠깐 들러가지고 어느 PC방이시지 사장님이 한번. 저희 그 구산 그 서울 은평구 그 구산사거리 이제 고고 PC방 사장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많이 좀 잘못했습니다. 고릴라 PC방. 네. 고릴라. 레당님은 주로 PC방보다 집에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나요? 어떻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려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전 젊습니다. 네. 팽이치기 하고 막 이럴 때 놀았는데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고 나서 PC방이 제가 보기엔 그 비슷한 시기에 막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애들끼리 노는 장소가 바뀐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때는 막 담배를 흡연이 가능했었거든요. PC방에서도 네, 가능했고 그리고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아저씨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 구석에서 완전 살림을 차려놓고 막 그러니까 정립되지 않은 너무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정립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 싫더라고요. 그때는 소심했으니까 제 사람 자체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 갔는데 이제 그게 한번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게 친구들은 스타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아까
생각해봤을 때 이전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왕국이라는 누군가 하고 있는 그걸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학원을 안 가게 됐죠. 아. 그날 그때 학원을 피아노 학원을 간다고 하고 안 그렇죠. 가게 됐다.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는데 피아노 학원에서도 애가 안 오지. 애가 피아노 학원 갔다 왔는데 온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아니 담배를 피나 해도 이거 애가 너무 어린데 이건 몇 살 때인데요 그때가? 그때가 10살인가 11살쯤 된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컸겠다 어른들 입장에서 담배 냄새가 나 애한테. 아니 애 몸에서 담배 냄새도요 이게 그 공간 너구리굴처럼 어. 찌든내. 네. 그때는 환풍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굴이었어요 진짜. 거기 갖다 잠깐- 나오면은 이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은은한 냄새도 아니고 이거 공장 냄새가 막 나니까 막 처음에는 의심이 그거였대요. 뭐 얘가 잘못된 사람한테 요즘 걸렸나 보다. 뭐 불려다니나 보다. 근데 표정은 또 너무 밝고. 왜냐면 이긴 날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성취한 날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다가 한번 호되게 혼났죠. 그때 일탈은 없었고요. 그냥 그런 정도 해프닝. 의외로 바른 생활했을 것 같던 우리 곱슬님께서 아주 발라 보이시는 우리 곱슬님. 저는 너무 바르게 살아가지고 아 뭐야 지금 여기서 난 발랐다 그러면 어떡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바르게 살아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탈이라고 그러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이 좀 저만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멀티플레이어를 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 즐길 때 저는 이제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혼자 뭐- 시나리오만 깨고 막 이런 다른 주로 사람들 퀘스트 깨기를 했구나. 예, 뭐 예전에 뭐 디아블로 2나 막 음. 그런 거 할 때 뭐 남들 다 같이 파티해가지고 뭐 메피스토 그런 거 잡으러 갈 때 공장의 메피스토. 저 공장. 저 혼자 뭐 이렇게 싱글로 해가지고 뭐 에디터 돌리고 이런 기억 말고는 딱히 뭐 이렇게 재밌는 건 없어서 네. 저는 거기 닥터 리께서는 없으시죠? 꼭 저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나? 쓱 가다가 없겠죠. 나를 싹 없겠죠. 아니, 없겠지 하고 가다가 지금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난 거야. 닥터리 나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 딱 했는데 해놓고 나서 멘트가 뭐냐면 없겠죠? 저도 있어요. 어떤 혹시 저도 갤러그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아닌가? 그게 뭐지? 아니 네. 진짜 알잖아. 갤러그 알죠. 제비우스 알죠. 알죠. 너구리 띠리리리 띠 네, 알죠. 알잖아요. 내가 그 갤러그 때문에 진짜 흠씬 맞았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어머니 주머니에서 그때는 갤러그가 아케이드 오락실에서 5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 그렇죠. 갤러그의 축소판이죠. 거기에 10원짜리가 2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조그만 놈이 이제 그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주머니나 왜 집안에 어디 이렇게 동전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가져가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걸려서 흠씬 두들겨 막 일탈. 그거 일탈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일탈이 뭐냐면 요거 테니스 줄. 모르시는구나. 테니스 줄. 테니스 줄 하면 딱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고 안 오시는. 그 가운데 뚫어가지고 이렇게 네, 동전 이거 전기잖아, 전기. 테니스 아닌가? 이렇게 전기가 뭐가 되는 데도 있냐면 있고. 테니스 줄하고 박스 포장하는 노끈 딱딱한 노끈. 네. 그거랑 그 지금 라이터 딱딱이. 그 이렇게 딱딱이, 불 들어오게 네. 하는 그거가 뭔지 아시죠? 네. 예. 동전 넣다 뺐다 그거랑.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버가 가능하냐면 이거 몇 번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요령이 정확하게 없는 애들은 막 이걸 하면 이게 코인으로 이게 계산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막 들어가요. 100개씩 계산되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아, 그러면 그냥 바로 잡혀. 사장님한테 잡혀가는 거죠. 그런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날 무시하고 노하우가 있는 게 그게 한두 개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걸리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해보신. 네. 에? 그러니까 아이, 초보자 애들이 있죠.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안 해보는 친구들이 이제 뭐 99까지. 막 사장님한테 바로 걸립니다. 신나니까 그냥 저 언제 그렇게 넣어보겠어. 글쎄 저 그런 것까지는 안 해봐서 저 보긴 봤는데. 이렇게 또 말해놓고도 왜 했지 싶은데 지금. 저는 알고 있지만 하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근데 오락기가 그렇게는 안 되겠죠? 아케이드 오락실을 했어도 그런 거는 이제 안 되겠죠. 안 한. 관리인이 꼭 있잖아요. 아, 관리. 그리고 뭐 관리인도 CCTV나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그 하니까. CCTV가 있을 테니까. 그때 네. 이것도 하나의 그때 또 추억이겠죠. 추억이겠죠. 네.
PC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전처럼 막 너구리구리라거나 뭐 이러지도 않을 거잖아요. 깔끔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죠. 흡연실 비흡연 요새 아예 그런 게 그 흡연실도 없죠. 어떻게 되나? 흡연 부스가 따로 부스가 네, 있어요. 따로 있고. 예, 뭐 저도 탈선 아니면 탈선을 얘기를 좀 하자면 근데 저는 근데 주로 PC방보다는 저희 때 저는 예전에 그 플스방이라고 플레이스테이션 아. 하는 그 게임기 모아놓은 방 네. 그게 있는데 저는 뭐 원래부터 계속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다 큰 아들이 그거 사면 이제 등짝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플스방 가서 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플스방 가는 친구들을 보면 주로 옛날에 이제 위닝을 많이 했어요. 위닝 시리즈, 위닝 11 그렇죠. 축구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저는 또 의외로 그런 스포츠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뭐 이런 걸 잘 저도. 못하니까 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뭐 철권 그런 거 했고요. 전 그래 철권은 좀 잘해요. 추억인데 그것도. 아니요 철권은 근데 계속 시리즈가 나오니까. 저 사람도 추억이 있고. 그것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널 판타지 이런 거는 그 플레이스테이션용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 하다가 저도 이제 막 강의 시간 놓치기도 하고 뭐 저는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저는 이제 플스방에서 그런 추억. 근데 또 플스방이 되게 비싸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비싸죠. 이제 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이 또 이제 많이 나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뭐 용돈 받아 쓰고 이런 때는 너무 자주 용돈을 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얘는 어디서 뭘 쓰나 그러면 저는 옛날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머님 요새 만나는 여자가 뭐야? 남들은 지금 가져가렴. PC방, 얼른 가져가렴. 오락실 여기 일탈로 있단다. 그 어린 시절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용돈 많이 쓴다고 요즘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있어서 만나고 돈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그런 거는 또 그래 여자를 만나려면 돈은 좀 있어야 된다. 차원이 다른 일탈이다 진짜. 차원이 다른. 네, 일탈이다. 그래서 뭐 가상의 여자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러기도 했었던 경우도 있는데 어찌보면 저도 그때는 근데 뭐 이제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탈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약간 이제 몰입에 빠져서 아니 몇 살 때예요 그때가 그럼 그 그게- 탈선을 했다라는 게. 전 대학교 때 이거 선택이- 추억보다도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열심히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대학교 때 뭐 그래서 이제 뭐 숙명여대 다니시는 그 가상의 여자 너무 구체적으로. 아니 정도까지 어머니 물어보면 그러셨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에게 얘기한 신상 명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는 물어보죠. 당연히 이제 이 아들이 그러나 이제 실제로 있지 않은 사람이 네, 되는 거 만들죠. 아니에요? 이제 만들죠. 뭐.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나오는 이름 숙대 뭐 이렇게 뭐 아직도 국문과에 그분과 만나십니까? 아니 가상의 인물이니까 가상의 이제 뭐 숙대 국문과분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데이트 장소도 막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고요. 뭐 왜 슬퍼지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 시간에 혼자 잠깐만 저 승소님이나 레당님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복잡해지고 네, 있어요. 그때서 그런 적이 있었다. 네.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어쨌든 뭐 이런 뭐 게임에 몰입하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고 해서 뭐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뭐 규제 같은 걸 이제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유독 심하게 하는 건가요? 어떨까요? 지금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는 어떤 규제가 있나요? 다른 나라도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정해놓는다든가. 실은 뭐 게임을 구매부터 할 때부터 실은 더 면밀히 규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 타이틀을 구매하는 거는 이게 영화 그거랑은 달라서 어떻게 그 연령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규제가 되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던데 어떻게 규제, 그러니까 정해놓은 그 시민한 뭐다 연령대, 아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연령대 이런 거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인간이 원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부모님의 그러니까요, 뭐 네. 중록번호를 해가지고 게임을 한다든가 뭐든지 다 해본 사람의 멘트예요. 저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막 그렇게 탁탁탁 끊어지고
정확하게 뭐 규제가 되는 그런 식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그렇죠. 전에 그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네. 그 15세 미만이었죠. 그 그렇죠. 네. 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막았었어도 어차피 뭐 부모님 아이디 몰래 가져와서 하는 지금 친구들도 학생들이 있었고. 그 연령 제한을 넘는 게임을 하는 건 부모님 대부분 부모님이나 형 네. 패스워드 그저 주민번호로 이렇게 접속해서 하는 건데 실은 그 규제해서 못하게 한다라는 거 지금 레당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불가능한 일이죠. 네. 완전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회나 그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그 문화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할 거라고 공부밖에 없고 놀 거라고 게임밖에 없는 와중에 네. 이거를 법적인 규제로 완벽하게 막히다면 처벌하겠다라는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실은 그거보단 가정이든 학교든 어떤 거 학생들을 계도하거나 이렇게 교육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풍부한 문화적 그 기반 아니면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뭐 못하게 해. 뭐 10시가 넘어가면 초등학생들은 다 집으로 가야 되고 이게 그럼 걔네들이 가서 그 긍정적이고 뭐 건설적인 걸 하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공감하는 게 못하게 하면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런 더 거. 하고 싶어. 청개구리 같은. 네. 반발심 때문에 네. 아 나 지치는데 그만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요. 그 아직까지 그건 있죠. 그 셧다운제죠. 12시 네. 넘어가면. 네, 셧다운제는 아직 있죠. 근데 그것도 역시 뭐 부모님의 신상을 이용하면은 자유로운 네, 거죠. 자유롭죠. 그 그런- 개인 집에서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데 근데 뭐 PC방 같은 경우가 같이 하잖아요. 10시 네. 이전에 미성년자 전부 집 가세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집에서 개인이 할 때는 확실히 규제가 잘 사실 저는 이게 이거의 모든 것이 뭐 우리나라가 뭐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뭐 네. 국가이기도 하지만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간에 저는 약간 어른들과 아이들 간의 이런 불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하나의 그냥 여담인데 초등학교한테 너의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옛날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요, 과학자요, 축구 선수 간호사요, 축구 선수요 이런데 요새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커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페이커는 이제 롤에서 네. 이상혁 선수가 네. 이제 페이커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저의 꿈은 페이커예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애들의 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그 게임의 존재가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크고 그런 공부 외에는 게임밖에 할 게 없는 그러니까 게임밖에 할 게 없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 이런 학생들의 상황들 그리고 뭐 여가의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른들과 아이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것들이 해결책을 좀 나아가야 될 텐데 단순히 게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탈선 약간 이런 인식이 만들어낸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나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게임 옹호자니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낳지 않았는가. 그 게임에 대한 규제법도 네. 저는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네. 게임을 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이 진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 진짜 집중도 해보고 진짜 빠져도 봐서 아 이게 정말 안 좋다. 이건 뭐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시간이 안 돼 하지 마. 이게 뭐 말을 줄이겠습니다. 곱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방금 그 레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금 전문가들로 이게 좀 경험이 있고 좀 그런 뭐 문제점을 좀 많이 뭐 이게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던 분들이 차라리 그게 실제로 법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당시 전문성이 없었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걸 만드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희가 그 사람분들이 그 뭐 완전 바보천지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힘싸움, 네. 힘겨루기에서 네. 이제 뭐 교육적인 측면, 네. 뭐 이제 문화적인 측면 이렇게 두의 이런 힘겨루기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논리적으로나 뭐 어쨌든
저희도 사실 야 그러면은 게임이 왜 좋아?라고 물어보면 네. 사실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말 없기 때문에 야 그거 규제 다 없애야 돼. 그럼 왜?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좀 뺏어가는 느낌이라서 그걸 장점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네. 저는 그 규제가 그런 규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규제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어떤 거냐면 너무 약간 게임의 선정성? 뭐 요새 그러니까 뭐 여성 캐릭터 같은 거 네, 보면은 문제가 좀 됐죠. 너무 남성 유저 취향이다 보니까 너무 그냥 뭐 글래머라든지 뭐 아니 좀 노출이 심하다든지 뭐 그런 게 너무 위주 약간 서양식의 뭐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약간 또 어린 청소년들이나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결제 같은 거 현금 결제가 너무 간편하고 그 큰 금액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약간 규제하는 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약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런 건 아무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을 그럼 상한선을 정해놓을까? 아니 아이템에 대한? 상한선은 있지 않나요? 제가 그거는 있었던 것 있긴. 같긴 하던 것 상한선이 같은데. 없을 거예요. 아 없나요? 네.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뭐 저는 제가 직접 써봤던 거는 네. 그러니까 구글 계정으로 결제가 돼요. 음. 근데 그게 그러니까 통신사랑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상한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한선이 존재하죠. 근데 그 상한선의 크기가 아니 뭐 50만 원이라 치면은 네. 다 큰 성인이면 뭐 벌이가 괜찮으시면 50만 원 정도야 네.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네, 그렇죠. 네. 분명히 부모님 폰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본인들 거는 뭐 더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가격 그 일단 본인 인증과 네.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간편하고 간결해서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클릭하면 그러면은 문자 발송 인증 그거 네, 번호 그렇죠. 보낼게요. 이거 입력하세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럼 다음 달 핸드폰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단지 상한선을 정해놓는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좀 반대 의견인 게 이거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거는 가족들 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아버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훔치는 정도의 사실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어떻게 따지고 그래 좀 뭐 액수가 크긴 하지만. 아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부모들이 인식할 때는 외부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빼갔다가 아니라 빼서 누굴 줬다죠. 아 그렇게 그 되겠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이 아이의 혼을 빼가서 거기에 아빠의 돈 10,000원을 빼서 거기다 갖다 줬다라는 것까지 이제 연계가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얘기 같은데 이건 좀. 다 죽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그 이제 닥터리께서 만약 자녀분이 그냥 내 얘기로 합시다. 만약에 내가 네, 자녀분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결제를 네. 했다. 그러면 막 어떠실? 가만 안 두죠. 그리고 저는 그거는 분명히 클레임을 걸 겁니다. 그 회사에다. 그 회사에. 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벌이도 없는데 아직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돈 개념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제가 될 수 있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거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걸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떤 거냐면 걔가 그 결제했다는 걸 바로바로 부모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자녀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항상.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닥터리 가면은 중간에 좀 껴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세대도 조금 이해하고 자녀 세대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중간 입장에서 그러면은 게임을 좀 교육적으로 굉장히 해가 된다? 아니면은 뭐 좀 이해해줘야 된다? 교육적으로 해가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냐면 규제를 지금 이제 규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로 모든 걸 풀 수 있다는 건 불가능. 규제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을 데리고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게임에 대한 무분별한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이용이 문제라면 학교에서 게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제 그런 거는 어른들만 가능할 수 있게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핸드폰 소지자나 그 주민등록 소지자 코드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연락을 줘야지 되는 시스템은 마련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설 게 뭐냐 하면, 저는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쫓기는데 학교 가는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짬 30분, 그리고 다른 친구, 그러니까 또 결정적으로 다른 친구랑 시간을 맞춰서 놀기가 어려워요, 애들이. 왜냐면 학원 스케줄이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게임 말고도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사회가, 어른이 교육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을 어린이들이 한다는 얘기, 사람은 누구나 자극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만한 재미를 느끼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가 있으면 게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도박을 금지시킨다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보다 더 재밌는 걸 줘야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야, 이거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게임 회사 산업적으로는 되게 장려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결제도 편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사용자는 이용하는 건 이제 막는 거, 약간 이율배반적 이런 행동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 사실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좀 해결되지 않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일 거란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뭐 저희들도 다 그런 걸 한 번씩 겪었거나 뭐 관찰했거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지 모르는데,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로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 참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근데 하나 또 좀 네.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뭐냐면, 그 저희 나라가 일단 저희가 만든 게임, 국산 게임이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도 e스포츠라든지 네. 뭐 PC방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희 나라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e스포츠에는 뭐 한국 하면 세계 최고니까요. 네네. 근데 일단은 그걸 막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 최대한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열어놔야, 우리가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한 세대가 지나서 그러면은 이 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깊숙이 게임 속에서 한번 풍덩 빠져나왔던 그런 친구들이 한 세대가 지나서, 아니면은 조금 흐름이 지나서 그들이 개발자가 되고 그들이 게임 시장을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유스 시스템이라 그래요. 요새는 그 축구도 유스 시스템 네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게임 유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PC방 문화를 그런 저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그 게임 팀을 아예 창단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좀 더 교육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 방향성이 오히려 더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더 가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은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걸 참 여기 위에 높으신 분들이 잘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이게 그 네.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 꺼내져야 되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두들겨 맞고 막 서로 조율하고 이걸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아까 뭐 계속 의견 얘기 나오듯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뭐 맞춰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지만, 저는 근데 이거랑 좀 생뚱맞게 다른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네. 그 쥐 실험이었어요. 쥐를 어디 혼자 한 공간에 가둬두고서 그 물을 주는데, 그 물에 마약 성분을 넣었대요. 근데 그 물을 계속 먹고 이제 쥐는 거기에 중독이 됐었겠죠. 근데 이 쥐가 이 마약 성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 다른 쥐들과 같은 공간에 넣어두니까 그 쥐가 더 이상 그 마약 성분이 담긴 물을 먹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는 게 바쁘고, 애들마저도 요즘에는 애들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아니 이거 왜냐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와 대학에 있는 물건 들어가야 같아. 조금 자기 시간을 찾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는 대학을 가도 자기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장가가도 없어요.
죽으면 있겠다 죽으면. 이게 너무 외로워지는 상황이고 네. 너무 혼자의 미래를 막 계속 야, 쫓기듯이 죽음이 살다 보니까 노스텔지아야. 이게 애초에 너무나도 많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 중에 또 게임 이거는 하나의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저희 게임을 좋아하는 저희에게는 너무 힘든 주제예요. 그러게요. 네, 저희를 자꾸 올가매시니 네. 저희는 참 힘들 따름입니다. 네. 누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게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 너무 힘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다들 표정들도 어둡고 힘들어하시고. 아 그래도 재밌는 게임은 재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들의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이제 표출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그래 달라졌던 좀 긍정적으로 좋아졌던 너무 점. 교육적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도 너무 규제야 어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게임이 이게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래 나한테 어떤 거는 이득이든 뭐 아니든 뭐 가치든 뭔가를 주어졌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얘기 좀 나눠본 시간 가졌으면 하는데.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간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이번에 뭐 곱솔님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축구 게임, 뭐 피파 온라인 세일 같은 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그 제가 막 이벤트를 참여를 해서 막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를 좀 가치가 좀 높은 선수를 이제 딱 제 팀의 스쿼드로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은 그런 건 부모 입장에서 그런 손치가 뭐 학업적으로 수학에서 느껴보시는 건 어때요? 그 노력을 했었으면은 제가 좀 더 좋아했겠죠. 그걸 성취감을 느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그 긍정적인 좀 뭐라고 할까 그래요? 시너지 뭐 느낌 그런 성취감과 같은 다른 데서 거죠.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 네, 그건. 네. 저 우리 닥터 리께서는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 없겠죠? 아니야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게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동년배들의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락실에서 갤러그를 하든 제비우스를 하든 PC방에 가서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든 이게 이 뭐 당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동년배의 놀이 문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걸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이 시대적 어떤 동년배들의 소속감, 이 놀이 문화 이거는 저 근본적으로 문화로서 갖고 있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를 꼽아보자고 한다면 제가 이제 당구 세대였다가 당구장에 휙 가면서 이제 게임방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딱 갔는데 내가 그때 스타크래프트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하면 아까 아찔해요.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 이렇게 터울지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통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전에 온라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긍정적인 면, 나에게 준 가치 뭐 이런 거를 좀 지금 말씀드린 게 개인적인 영역이고 왜 뒤처질 뻔했다 뭐 이런 건데 그거 외에 나는 뭐 이걸 뭐 어떤 가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전에는 뭐 어떤 윷놀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농한기에 사랑방에 모여서 투전을 했던 것도 문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고 동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들일 뿐일 것이고 그 중엔 과몰입도 있을 것이고
뭐 조금 뒤처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 취향이 아닌 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만 걱정은 되죠. 과몰입은. 과몰입. 그게 접니다. 우리 내당님께서는 저는 타인의 사례 하나 하고 제 그걸 네. 좀 어쨌든 제가 모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어서 개인적인 그걸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타인의 경우 제가 아는 형님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네. 그분은 게임이 뭔가 나오면은 초창기에 탁 치고 들어가서 수익을 땡기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 투자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레어한 아이템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집요하게 파서 현금화를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순기능은 아니고 저의 경우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그게 해서 순기능이죠. 어. 그날 저녁값을 해결하고 동생들 데리고 가서 고기를 사 먹고 이랬으니까 전 뭐 예. 근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까지 발표를 시키면은 일어나서 우는 애였어요. 아. 그 소심의 정도가 이건 병인가 싶을 정도의 그 정도로 소심했었는데 게임을 하고 나서 재능이 있었어요. 일단 자랑 좀 할게요. 거기서 재능을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세상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저는 세상하고 게임 속이나 다 어쨌든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사회와 별 다른 걸 못 느끼겠어요. 물론 가상이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게임 속에서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를 그때 스물스물 느끼면서 내가 굳이 바깥에서 이렇게 쫄면서 살 이유가 없다. 나도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남들한테 남들보다 나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쪽의 긍정적인 그런 걸 좀 많이 받았어요. 익명성이 그걸로만 숨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네. 어떤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저는 과정일 그런 수도 있죠. 그런 루트로 해서 좀 승소님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게임을 알아서 논문 쓰셨잖아요. 너무 부러워 진짜. 뭐 그거는 뭐 그거는 저에게 아주 진짜 행복한 일이었죠.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너무 저기하다 입에 발랐다. 저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항상 그 공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런 컨텐츠들을 좋아해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스포츠와 닮아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농구처럼 뭐 5대5 농구 5대5 맞죠? 저 농구 5대5 맞아요. 게임만 하느라고 3대승 길거리 농구 3대승. 그래서 하여튼 5대5라든지 그런데 5명과 5명에서 몸과 공 하나로 펼치는 경기 이런 것처럼 항상 공정한 경기를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항상 즐겨했던 게임들은 다 그러했어요. 5대5로 공정한 조건에서 뭐 싸우기, 네. 뭐 3대3으로 싸우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느꼈었냐면 저는 이제 연습 과정을 통해서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그 한 3개월, 5개월 연습을 해서 대회 나갔을 때 그 승리에서 오는 그 희열 있잖아요. 그 희열이 전 스포츠에서 주는 희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이 지금의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냥 저의 재산이고요. 근데 그들이 왜냐면 학창 조금 더 그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학창 시절에 만약에 저보고 야 너 게임하지 말고 딴 거 해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그들과 어울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넌 놀지 마고 넌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은 다 게임하는데 야 너 게임하지 마 라고 하면 친구들이랑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할머니하고 미나토 쳐야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아무튼 저에게 남아있던 거는 친구들과 그리고 그때 느꼈었던 그런 스포츠에서 주는 그런 희열 그리고 성취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감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아까 이제 레당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좀 오지 않았나. 근데 결제 시스템은 꼭 보완돼야 돼요. 농구하러 가면서 결제해서 엄마 몰래 돈 나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 농구 뭐 유니폼 안 사나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 몰래 뭐 이렇게 엄마 몰래 결제해서 뭐 그것 게다가 2달 뭐 한 달 뒤에 요금으로 나와서 화들짝 놀라고 그거는 좀 이러진 개선이 돼야 될 것 않으니까.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게임을 뭐 즐겨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 게임을 하던 게 이제 약간 이제 일본 JRPG라 그러나요? 약간 이제 뭐 그런 식의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뭐 영웅전설, 뭐 파렌드 택틱스 뭐 이런 게임들을 했었는데 그 주로 일본식 RPG 게임들은 보면 약간 스토리가 되게 탄탄해요. 되게 이야기가 엄청 탄탄해요. 상세하고 뭐 있고 막 감동도 끝에 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그때 9년 8년 요때니까 제가 막 작가가 되겠다고 막 꿈꾸던 때인데 뭐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야 이런 게임도 이런 탄탄한 스토리가 있으니 아 나도 이런 게임 스토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막 그래갖고 나중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 제가 그래서 게임 시나리오를 쓸 거니까 그때 이제 자격증도 있었어요. 게임 기획 전문가라는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도전했었죠. 그래갖고 그 시험도 보러 가면서 막 했는데 근데 그 시험이 막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자기 세계관도 만들어야 되고 주인공 캐릭터도 설정해야 되고 주인공이 무슨 마법을 써야 될지 그리고 다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시험 시간이 한 4시간 주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막 그걸 쓴 거예요. 막 주인공은 뭐 무기는 검이고 마법은 무슨 회오리 마법을 쓰고 악당은 메테오를 쓰고 막 이런 걸 썼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시험은 이제 떨어졌어요. 그 시험도 나름 이제 까다로워갖고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써놨던 이제 기억들이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판타지 소설을 쓰게 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막 갖다 썼어요. 아 그때 설정해 놓은 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갖다 썼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상도 받고 그래갖고 그게 뭐 전자책 게임을 해서 논문 썼고 게임을 해서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전자책으로도 뭐 나와갖고 지금 하기도 뭐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임을 좋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작품을 하나 쓸 수 있었던 뭐 좀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돼. 네. 결제만 해결되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뭐 하는 어쨌든 거야. 알아서 하는 문제야. 결제 게임이라는 부분만. 게 뭐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비단 남들 눈에는 뭐 단순히 시간 낭비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내형 외형적으로 많은 거를 또 뭐 얻었거나 뭐 느꼈거나 뭐 이랬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저 이거 뭐 옹호 방송은 아니지만 약간 맞는 것 같습니다. 게임 매니아들에 대한 좀 긍정적 시선도 조금 많이 담겨서 좀 봐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게임을 잘 모르시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아직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 좀 아예 싹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조금 중립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재평가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재밌는 게임도 하나씩 좀 얘기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도 생각해 보려고 왜냐면 했었어요. 저 두 분 여기 세 분은 어떤 게임이 재밌으신지 내가 요즘 한동안 게임을 떠났어 갖고요.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추천. 네. 청소년들에게 추천. 우리 또 인생- 따로 얘기를 해볼까요? 뭐 레당 저부터요? 아니 이제 말을 하는 걸 좀 정해야 되니까 뭐 셋 다 똑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일단 게임을 먼저 저는- 하나씩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저는 추천사를. 와우는 안 할게요. 와우는 저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임 중에 솔직히 하나입니다. 인생 망할 수도 있어. 지금 순간 뭐 게임의 순기능 잔뜩 얘기해놓고 인생을 이런 망할 수 있어요. 이거 정리할게요. 네. 분리자들 어떡하라고. 건강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와우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건강하게 못 즐길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리고 근데 저는 다른 게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럼 제가 와우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었네. 네. 저기 곱슬님께서는 저는 뭐 절대로 와우를 할 일이 없어요. 뭐 게임 소개를 하나씩. 네. 제 일단 슴소가 이제 게임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이제 지금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그다음에 롤을 좀 재밌게 하고 있고 네.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제 글로벌 오펜시브라는 네. FPS 게임이 있어요. 예. 그 게임을 이제 세 개를 조금씩 이제 시간을 나눠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사실. 네. 제가 알기로 2004년작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 2005년 몇 년작이죠? 그래 당시 2004년. 그때 2004년 것 오픈 같아요. 베타 아니 클로즈 베타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인데. 예, 네. 2000년대 초반에 초반.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에요. 네. 근데 단순히 그 게임이 기존의 그 MMORPG처럼 기존의 MMORPG보다 좀 더 좋았던 건 뭐냐면 굉장히 스토리적인 측면과 시스템 안에 내부적인 측면인데 일단 스토리는 책으로 수십 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책을 먼저 보셔도 워크래프트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시고 게임을 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게임하면서 책까지 보고 들어가야 돼. 아니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책 보기 싫어서 게임 가는 건데. 아 그런가요? 어쨌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게임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그 책을 한번 꼭 네. 보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나는 게임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책 보는 거 좋아해라고 한다면 저기 뭐 반지의 제왕 네. 같은 소설 있나요? 반지의 제왕도 소설 있죠. 아 소설이죠. 소설이 원작이죠. 원작이죠. 영화도 있어요. 아 그렇죠. 원작의 소설이죠. 네. 게임밖에 모르는구만. 지금 보니까. 농구가 몇 명 하는지도 몰라. 깜짝 놀랐네. 그래서 뭐 소설을 좋아하시면 굉장히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최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네. 그 워크래프트 스토리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할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스템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스템은 일단 피로도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로도 네. 시스템.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드 유저한테는 페널티를 좀 그죠 주고 시작하는 페널티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라이트한 유저들한테는 많이 이익을 네. 취하게 하고 이런 제도인데 이게 요새 게임이 많이 그게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그 시스템을 적용한 게 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뿐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스턴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가장 발빠르게 내놓고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는 어차피 이용자가 많이 늘면 네. 돈벌이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용자들을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워크래프트 네. 와우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 네, 재밌습니다. 마약 게임이에요, 마약 게임. 아니 재미 있어요. 그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어프의 그 꼬마 여자는 얼마나 귀여워.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항상 해온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떠냐면 그것도 확장팩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2년 또는 뭐 1년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하다가 모든 컨텐츠를 어느 정도 맛봤다 싶으면 안 합니다. 한 6개월만 하고 그만둬요. 네. 또 새로운 확장팩이 나오면 또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거고 근데 이번 확장팩 군단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지금까지 확장팩에 비해서 리치왕의 분노, 그다음에 뭐 불타는 성전과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급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네. 지금 군단을 출시한 지 한 2달 됐나요? 그죠. 2달 좀 남았죠. 아직 많은 컨텐츠 남아 있으니까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네. 내일 와우에 빠지신 분의 소개. 곱슬님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 좀 그 팀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좀 게임을 즐기는 그런 게임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이렇게 뭐 오버워치 같은 그런 게임들이 조금 저는 이제 뭐 좀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만하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몰라서 뭐 싱글 플레이 하고 막 이랬지만 같이 하는 그 재미라는 게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알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같이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막 이게 싸움이 한번 벌어진 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네. 싸움이 5대5가 한타까지 벌어진다고 했을 때 누가 궁극기가 잘 들어가고 뭐 누가 뭐 잘못 들어가고 뭐 빗나가고 막 이런 호흡 같은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 하는 게임들 자체가 좀 협동심이라든가 막 그런 게 좀 이제 기르는데 그래서 뭐 좀 사회적으로 조금 좀 소외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하고 그런 이제 좀 그런 게임들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닥터 리께서는
뭐 추천 지금 저 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기 레당 안 아니 가시고? 말 마지막으로. 네. 어차피 그냥 넘어갈 거니까? 왜 이러십니까? 앙금이 좀 남아. 저는 지금도 스타크래프트 2를 스타크래프트 가끔 해요. 원이요? 네, 근데 아. 스타크래프트 2를 보면 그래픽은 화려해졌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게임을 추천하기보단 스타크래프트2와 이제 심시티 같은 게 좀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과 빌드업이 좀 더 합쳐져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타크래프트 2 이후로 제 구미에 맞는 게임이 아직 없어서 네. 그게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리니지나 아이온에서 네. 조금 스토리가 강화되는 방향이 좀 나오면 음. 성이 좀 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좀 게임을 좀 다시 시간이 되면 다른 거다 뭘 게임을 추천하기보다 네. 나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예. 그리고 나 어떻게 곧 내 미래잖아. 게임을 좀 이렇게 그 여러 여가 중에 하나로 네. 생각할 수 있는 때가 곧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별로 내용 없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레당님과 이제 숨소 저 같은 경우 앞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닥터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게임을 오랫동안 즐기고 싶으려면 네. 혼자 사세요. 아니. 농담이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게임명을 내가 헷갈리는데 걔가 군주예요. 그 친구가 한 8년 지금째 하고 있는데 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게임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혈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지 되고 왜냐면 이 친구의 대안을 몇몇 부군주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전혀 혈맹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얘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 하면 일단 자기 캐릭터를 그 몇 명에게 이제 그 동맹들 사이에서 이제 몇 명이 같이 이제 운영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얘가 이제 빠지면 안 돼. 뭔가 있으면 얘가 이제 있어야지 뭐가 이루어지는데 얘가 그래서 하루에 평균 1시간 정도를 접속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마 게임을 그 RPG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혈이 있고 이 맹이 있는 걸 아시면 아실 텐데 군주가 있고 성주가 있고 이런 걸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하니까 가정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것에 소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과몰입되지 않고 그러나 딱 할 만큼만 딱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뭐 하루에 1시간 뭐 이런 정도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몸을 움직이는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 나이가 이제 먹기 시작하면 그 부분과 이제 또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레당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네. 최근이 아니라 한 3년 전 애니메이션 하나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든 보관이 물론 불법이지만 네. 어떻게든 보관해놓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이 나오면은 이거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눈에 뜨더라고요. 게임도 사실 뭐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아까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우가 할 만한 게임인가? 재미는 있지만 네. 그런 의구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저 국내 게임 업계 뭐 상호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뭐 게임 이 명 얘기하면 바로 알겠죠. 네. N 들어가요, N? 아니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창세기전 만드는 회사예요. 알죠. 네. 다 얘기했네 이 사람들 진짜 뭘 익명으로 해 그걸. 아까 최 작가님 파렌드 택틱스 말씀하시고 네. 영웅전사 말씀하시고 그 당시의 게임이에요. 창세기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창세기전 그리고 또 계속 나왔었던 얘기가 스토리의 뭐 부재, 네. 뭐 시스템은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뭐 게임은 이제 막 컨셉을 어떻게 잡나 그런 식이었으니까 스토리로 창세기전이 절대 밀릴 수가 안 없거든요. 밀려요. 진짜. 어마어마했죠. 네, 박수 쳐도 뭐 비속 없으면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책도 안 읽어본 애가 그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그 천리안 이때로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온라인 게임으로 나오죠.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일단 나온다는 소식이. 네, 플레이를 하는데 망필 아닌가 망필. 아 이게 게임이 재미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억이 무너짐 약간 이런 아.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지금 와우처럼 그렇게 탄탄해진 아니면 세계관이 완전히 구축이 잘 돼 있는 지금 있는 걸로 쓸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창세기전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그냥 어디 묻어버리지 마시고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토리에 모든 이가 느낄 정도로 스토리에 뭐 탄탄함이 부족하다라는 그게 계속 누가 봐도 문제라면은 있는 거라도 좀 잘 살려서 그렇게 썩혀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네. 리니지 1 같은 경우 신규 유저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와우도 신규 유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추억을 먹고 사는 건가요? 추억을 먹고 사는 아니에요. 게임도 있는 것 나는 같아요. 좀 다르게 생각해. 재산을 먹고 사는 거야. 그 안에 쌓아놓은 자산. 그렇죠. 얼마 리니지는 전에 좀 자산이 있죠. 썰전에서 유시민 씨가 새누리당을 이정현 씨가 못 버리는 이유가 새누리당이 자산이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사람은 그 자산을 갖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리니지 시리즈가 그 자산 때문에 그동안 들인 돈 시간 그렇죠. 때문에 있는 그런 거예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추억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리니지 1은 실은 NC 소프트에서 가장 지금 오래됐고 신규 유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코어 게임이죠, 게임이거든요. 코어 게임.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약간 어떤 점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레당씨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창세기전 네. 시리즈 있잖아요. 저는 창세기전 2가 도스 기반이에요. 네. 도스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랬죠. 그거를 저는 한 3, 4년 전에 한번 직접 윈도우에서 이제 깔아가지고 아 너무 부럽다.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스토리 읽는 맛에 옛날 막 추억 생각하면서 그걸 또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서 또 상세기는 3는 안 하고 이제 그 서풍의 강시고 서부영조 템페스트. 템페스트. 네. 이런 거를 제네시스. 한두 달 동안 조금씩 하면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날 보면서 아 내가 옛날 게임 이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이걸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약간 추억을 찾는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분명히 들긴 추억이 했었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찾게 되고 재밌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게 100이라면은 그 추억이 과반에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반일 수까지도 있겠지만 반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스토리가 재밌었다. 다시 읽는 맛. 그렇죠. 예. 그게 무시 못하는 그건 것 같아요. 더 큰 자극이 있으면 이제 게임도 안 하게 될 거예요. 더 큰 자극이 있으면 실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제 아직까지는 저도 게임 모르겠어요. 종말론이야. 네,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누구인가에게는 게임 페인,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 게임 마니아인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게임을 즐기면서 살았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인식을 얻었고 이걸 통해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등등을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뭐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참 많은 유익한 얘기들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아까 마지막에 해줬던 그 게임을 통해 달라졌던 점, 얻었던 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뭐 인생 게임 같은 것 등등도 나름 어쨌든 여러분들의 뭐 추억이든 자산이 됐든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남아질 뭐 하나의 메모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아직 뭐 인식들이 많이 안 바뀌어지고 좀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도 뭐 긍정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더 뭐 부족한데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었던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전혀 상관없어도 돼요. 네. 헤어진 여자친구들한테 한번 있어야 돼. 예, 진짜 이거 해야 돼. 네.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어. 내가 니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근데 진짜 그랬던 거 아니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난 라고 게임 할게. 얘기하고 싶네요. 난 게임할게. 이거 꼭 제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뭔가 진심이나. 나 진짜 근데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와우가 재밌거나 리니지 2나 아이온이 재밌거나 뭐 혹은 또 다른 뭐 피파나 뭐 이게 있을 건데
와우 유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와우가 재밌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내게 익숙해서 재밌다라고 하던 거라서 재밌다고 보세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전 그러니까 와우라서 재밌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와우라서 재밌다. 분명한 이유가 왜냐면요. 있습니다. 게임을 나오면 일단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들이 관심이 가는 게임들은 다 해봐요. 그런데 제 만족을 못 시키니까 다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게임을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게 아니고요. 재밌는 게임을 항상 찾으러 다녀요. 굉장히 갈망해요. 재밌는 게임들을. 근데 그거를 아직 채워주지 못하는 게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중에 중간중간에 좀 있었던 게임들이 뭐 롤이라든지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켰던 게임들이고, 뭐 중간에 리니지2도 초반에 아주 뭐 오만의 탑 나오기 이전 정도까지도 저도 즐겨 했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확장팩이 그 여타 게임보다 더 재밌었으니까 또 다시 찾은 거예요. 왜 물어봤냐면은 저도 와우를 한 50렙 정도까지 한 두세 캐릭터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죠. 처음 나왔을 때였으니까. 근데 와우는 날 힘들게 했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해야 돼. 저는 그 돌아다녔던 게 그때 피곤하게 들었던 만들었어요. 노래를 나를. 들으면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왜냐면 그때 이게 리니지를 할 때인데 리니지 1이나 2는 2 같은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오래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뭐냐면 이제 그 네트워크나 이렇게 사회적 이 폭도 그다지 크지 않아도 되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막 그 퀘스트를 쫓아서 돌아다니거나 스토리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었는데 와우는 저기도 갔다 와야 되고 저기도 갔다 와야 되고 뭣도 모아야 되고 이게 좀 많았던 기억이 오히려 좀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이게 취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그 게임이 맞고 이 사람의 성향에 이 게임이 맞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와우를 워낙에 사랑하시고 또 논문까지 쓰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우리 꼽슬님도 오늘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네. 사실은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잘 말을 좀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네. 또 하면 되죠. 네. 나중에라도 뭐 불러주시면 또 부를 거예요. 네, 남아주세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제가 또 뭐 피파 온라인 3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아까 최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토리가 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스토리에 빠져서 제가 이제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나의 가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를 좀 뭔가 좀 이렇게 깨 나가면서 뭔가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대리 만족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너무 안 좋게만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취감과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더 뭐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 좀 나쁘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랫동안 많은 얘기 나누시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그럼 오늘 얘기 나눴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패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게임 한 판. 가셔야죠. 옥덕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 게임과 친해지기. 게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시간 낭비야. 그거 하면 돈이 나오니? 유치해. 와 같은 반응이지.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게임의 젬병이라는 사실. 그래,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심지어 제일 쉬운 땅 따먹기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언제나 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게임을 이겨본 적이 없으니 즐길 수가 없고 짜증만 나는 거지. 게임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설계, 계획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낯선 문화일 수 있어. 특히 거대한 RPG 게임은 웬만한 판타지 소설 못지않게 복잡하고 흥미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기는 해. 그럼 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친구 초록창을 이용하는 거지. 게임조선같이 헤비 유저들을 위한 사이트 말고도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가이드를 얻을 수 있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개로 나눠. 솔플과 팀플.
솔플은 퀘스트형과 내 멋대로형으로 나누어져. 퀘스트형은 게임 자체에서 주는 미션만 충실히 하는 거고, 내 멋대로형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플레이를 해. 팀플은 친구들과 할 수도 있고 클랜, 길드 등으로 불리는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지. 둘 다 각각의 재미가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장으로 온라인 게임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옥덕이 좋아하는 공연처럼 말이야. 어렵거나 쓸데없는 짓이 아닌 나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의 게임. 친척들, 친구들과 모여 하던 윷놀이, 땅 따먹기 같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이상 옥덕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 게임과 친해지기 였습니다.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늘 최 작가의 고독사는 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D의 최경, 기술의 이승지, 이보강, 마케팅의 박지영, 음향 편집의 김지훈, 김황재, 음악의 조우리, 이승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의 최 작가였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